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은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의 병은 뭐냐면, 이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다발성 골수종.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병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하다가, 이거부터 얘기를 막 드리기 시작하면 뭔가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 앞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총 단백질, 우리 몸의 혈액 검사에서 총 단백질과 그 알부민, 요거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보고 오시면 좋은데, 제가 이게 영상을 좀 찍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영상 찍으면서 어려운 주제를 제 초창기 때는 그럭저럭 그냥 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 어려운 주제를 좀 회피하는, 좀 쉬운 거, 뭐 당뇨, 뭐 고혈압 이런 것만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병이 이렇게 모든 병이 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도 조금 약간은 어려운 주제, 제가 그래도 좀 채널명이 또 깊이 있는 의학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깊이 있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지금 요걸 좀 들으셔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다 우리 현실에서 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환자분은 어떤 환자분이시냐면은 60세 남성분, 60세 남자 분이시고요. 이분은 직장 검진으로 그냥 오셨어요. 직장 검진을 해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프로테인, 총 단백질하고 알부민 검사를 했는데, 총 단백이 9가 나왔고요. 알부민이 4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뭐 피를 뽑아가지고 피 안에 이제 이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백질. 그 단백질 전체를 측정한 게 9고, 이 단백질 안에는 뭐 알부민도 있고 글로뷸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알부민이 4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알부민을 제외한 다른 단백질, 알부민을 제외한 다른 단백질은 얼마일까요? 5죠, 5.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다른 단백질이 바로 뭐다? 감마 글로뷸린이다, 대부분이.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알부민이 이 감마 글로뷸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알부민보다 이 제외한 다른 글로뷸린 성분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 상황은 정상은 아니다. 정상은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글로뷸린이 많아지는 상황이겠죠. 글로뷸린이 많아지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몸 안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몸 안에 염증이 있으면, 이 글로뷸린이라는 게 어떤 항체잖아요. 항체. 그러니까 그 병균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 맞서 싸울 때 생기는 항체. 또는 뭐 이 병균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병균이라고 인식하기도 해요.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이 아니라 그냥 병이다, 이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자가 면역이잖아요. 그런 자가 면역일 때도 이 항체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류마티스 이럴 때도 이제 항체가 많이 생겨나서 이 글로뷸린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몸 안에 염증이 있을 때 올라가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액에 이제 병이 있을 때, 예, 이게 올라간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별로 뭐 염증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다른 징후가 전혀 없고 그냥 뭐 건강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혈액 질환을 좀 감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혈액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감마 글로뷸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감마 글로뷸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병의 가능성,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노클로날 감모패시라고 하는 병입니다. 모노클로날 감모패시. 예. 이게 이제
하나의 모노클로날이라는 거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감모패시라는 게 바로 이 감마글로불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노클로날 감모패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 정도에서는 이 검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지 이게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이런 경우에는 좀 큰 센터로 그냥 보냅니다. 큰 센터로 그냥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의뢰서를 제가 써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의뢰서를 써가지고 상급 병원, 혈액내과. 이런 건 이제 혈액내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혈액내과. 혈액의 어떤 병이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일이 없는 그런 과인데,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그렇지만은 뭐 요새 뭐 아주 여기 지금 인기 좋습니다. 워낙에 이제 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나오면은 사실 뭐 크게 의사로서 이제 혈액 만약에 내과를 전공했다. 근데 나와서 뭐 개업을 한다 이러면은 사실 크게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넘어가서요. 이 상급병원 혈액내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예. 혈액내과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다시 이제 저한테, 그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죠.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모든 환자분들이 다 저한테 뭐 와서,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상급병원에선 제가 보내드리면 이거 회신서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 환자분은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그런 회신서를 주는데 대부분 안 줘요. 그래서 몰라요. 그냥. 그래서 뭐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예방접종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방접종. 이분이. 예방접종을 이제 할 때 여쭤봤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거기 가서 뭐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뭐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한 6개월 있다 와서 다시 그냥 검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잘 모르겠고, 뭐 자기 건강하고 괜찮아가지고, 그냥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보니까, 엠거스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낌으로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한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거에 대해서 좀 환자분한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다발성 골수종, 조금 어려운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어떤 병이냐면, 이게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거든요. 항체를 만드는 세포. 항체라기보다 사실 감마글로불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항체로서 기능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마글로불린을 막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플라즈마 셀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혈액 세포가 있잖아요. 혈액 세포. 피 안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뭐 적혈구가 있겠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백혈구가 맞서 싸우는 그런 군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백혈구 중에 림프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림프구. 얘는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일을 한다. 그러니까 기능이 약간 달라요. 일반적인 그런 백혈구하고. 근데 그 림프구 중에서도 T 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B 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B 세포가 분화가 되면 바로 이 플라즈마 셀이 되는데, 이 플라즈마 셀이 바로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적을 공격한다. 적을 이제 공격. 그래가지고 뭐 이런 병균이 들어왔어요.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잡아 싸는 거죠. 그럼 뭐 매크로파지가 와서 잡아 먹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적을 공격하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근데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암이라는 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막 증식을 하는 게 암이잖아요. 폐세포, 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가 증식을 하면 이제 폐암이 되는 거고, 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증식을 비정상적으로 하면 위암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혈액세포도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 암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혈액암입니다. 혈액암. 조금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런 세포들도 다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 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구가 이제 증식해서 암이 된 게 바로 이제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백혈병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폐나 위는 딱 있잖아요. 우리가 폐가 이렇게 숨 쉬는 딱 거기 폐가 여기 있고, 위라는 것도 딱 있잖아요. 밥 먹었을 때 들어가는 그곳. 거기에 이제 암이 생기는 건데, 백혈구라고 하는 녀석은 딱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온몸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게 암이 생겨버리면 우리 뭐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되게 위험한 그런 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플라즈마 셀이라는 것도 얘는 어디 있냐면 얘는 골수에 있어요, 골수. 네. 피를 만들어내는 그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비정상적으로 막 증식을 해가지고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다발성 골수종은 일종의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혈액암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플라즈마 세포가 막 비정상적으로 미쳐가지고 막 증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 많아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은 항체가 많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만들어지겠죠. 얘는 기능을 하는 세포니까. 예. 그러면은 글로뷸린이 많아지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증례처럼 총 단백질 중에 이제 이 글로뷸린이 차지하는 그 분획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부민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해가 가시죠, 이제? 알부민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골수라는 거는 그 뼈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뼈 안에서 얘가 막 증식을 하다 보면, 이 뼈를 이렇게 파먹어요. 뼈를 이렇게 파먹게 됩니다. 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뼈에 병변이 생기거든요. 뼈에 병변이 생긴다. 뼈가 약해지는 건데, 파먹혀가지고, 이 병변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 뼈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뼈는 칼슘이 많잖아요. 뼈 안에. 이 칼슘이 밖으로 나옵니다. 밖이란 건 피죠. 피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피 안에 칼슘이 많아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칼슘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슘 혈증. 예. 이렇게 칼슘이 많아지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콩팥 기능이 망가집니다. 콩팥이 망가져요. 콩팥이 망가진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콩팥이 망가지는 걸 신부전이라고 하거든요. 신부전. 그래서 신부전이 오고. 그래서 이런 좀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냥 얘가 증식해서 끝 이게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건 반드시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 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건데, 이 세포는 골수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골수 안에서 얘가 막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니까, 뭔가 이 항체 성분이 글로뷸린도 많아지고 뼈도 약해지고 칼슘이 나와서 칼슘도 올라가고 콩팥도 망가지는 그런 병이라 가지고 얘는 반드시 다발성 골수종이 있으면 잘 잡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야지 지금 이 환자분이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환자분이 6개월 있다 안 가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가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지금 다발성 골수종 얘기를 했잖아요. 다발성 골수종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그냥 벼랑간에 갑자기 뚝 이렇게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이게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엠거스라고, 이건 그냥 한글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영어로 할게요. 엠거스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SMM 스몰더링 멀티플 마이엘로마, 그다음에 다발성 골수종이 MM이거든요. 멀티플 마이엘로마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유전학적인 어떤 이상이
축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게 비정상적으로 세포들이 증식을 해서 이제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전학적인 이상이라는 게 한 번 하나 생겼다고 해서 잘 안 생겨. 이게 자꾸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을 때 비로소 이제 암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이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고 아마 대부분의 지금 동네 의사분들은 잘 모를걸요? 잘 모를 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중요한 이것만 알면 되죠, 뭐. 뭐냐면 요 두 가지는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치료 안 해요. 치료 안 해. 근데 얘는 치료한단 말이에요. 얘는 치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 SMM 중에서 약간 일부는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개념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치료를 하지 않고 얘는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지 아닌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건지 아닌지. 예.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요거로 나옵니다. 요거 엠거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좀 그런 다발성 골수종 비슷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임상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검사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얼마나 진행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엠거스가 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행할 위험이 얼마나 되느냐. 이 위험이 1년에 한 1% 정도 됩니다. 1년에 1%. 예. 높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한 20년이 지나도 한 20%, 한 80%의 환자분은 이거 안 걸리는 거예요. 치료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70세에 이게 진단이 됐어. 그러면은 90세까지 뭐 별로 그럴 위험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다발성 그냥 경과 관찰만 하시다가 그냥 수명이 다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예, 엠거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 SMM은 다릅니다. 이 스몰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플 마이엘로마로 진행할 위험이 1년에 10%입니다. 1년에. 예, 10%가 되는데 이게 뭐 10%라고 해서 뭐 위험이 이렇게 10, 20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프가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초반 5년이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위험은 적다. 엠거스에서 그 MM으로 진행할 위험은 1년에 1%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엠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그룹을 나눕니다.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게 고위험군하고 저위험군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고위험군하고 저위험군으로 나눠서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검사 없이 그냥 추적 관찰 하도록 되어 있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 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골수 검사예요. 골수 검사하고 뭐 이제 그 뼈 검사 이런 건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다발성 골수종에선 뼈 이상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검사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뭐 뼈 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골수 검사는 이거 막 뼈를 이제 막 뚫어가지고 그 안에 거를 이제 검사를 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의사도 이거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 뼈를 막 그 바늘 굉장히 두꺼운 그런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이거 검사를 해야 되는 거라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어쨌든 저위험군에 걸리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엠거스 중에서도 저위험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 6개월 있다가 한번 다시 검사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괜찮다고 그냥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은 이 검사 없이 추적 관찰이라는 게
이런 힘든 골수 검사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와가지고 이런 기본 검사 있잖아요. 기본 검사. 기본 검사는 그래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검사 없이 추적 관찰이라는 게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 검사는 조금, 받는 게 좋고. 왜냐면은 1%라는 확률도 그래도 뭐, 좀 예민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높은 확률이거든요. 100명 중에 1명 걸리는 거니까, 1년에. 이게, 또 젊은 사람이고 그러면은, 아까 60세였나? 그러면은, 아직 젊으시죠? 40년은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만 해도 40%면 뭐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추적 관찰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발견이 되면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하긴 하죠.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사실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진료 시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쉽고 간단하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서,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설명을 나중에는 비슷한 환자분이 오시면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환자분께 그냥 6개월 있다 와서 검사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있다 와서 검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 이게 왜 환자분이 6개월 있다 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왜 이게 6개월 있다 와서 검사를 해야 되니 그걸 알아야 좀 수긍을 하고 검사하러 오실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거 6개월 있다 검사를 오고 저희 병원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는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환자분께 그런 의학적인 내용을 막 다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쩐 대략적인 느낌? 이런 거는 가져가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병인데 이걸 좀 알고 있어야지. 저는 좀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설명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조금 약간 난이도 있는 그런 주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